202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최초의 충돌. 김민식. 나는 화면 너머의 테니스 경기를 본다. 테니스 라켓이 공을 치는 순간 무수한 공중이 한꺼번에 태어난다. 고래의 힘줄, 산양의 창자, 얕게 점여진 살점으로 직공은 라켓을 짠다. 종선과 횡선이 지나간 사이에 태어나는 눈, 공중에 이름을 붙이는 최초의 노동이었다. 천사를 채로 걸러낼 수 있다고 믿는 프랑스인이 있었다. 축과 추구 직교 속에서 성령은 좌표를 얻었다. 의심 속에서 의심도 없이 채의 촘촘한 눈을 새는 귀신의 눈은 비어있다. 눈알만 파먹힌 생선들이 부둣가에 쌓여있다. 백경의 투명한 수정체, 멸종된 거대 수강류의 담석, 전체를 상상하면 그것들은 차라리 허공이었다. 한국의 산에는 호랑이 모양 구멍이 반드시 하나씩 있으며 돌탑 위에 둥근 돌을 하나 올려도 산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었고, 무수한 왕의 안구가 뽑혀나가도 지구가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믿음 속에서 믿음도 없이 삶의 질량을 변화시킬 혁명이 필요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없었고, 하늘에서 빛나는 돌이 불과 물과 함께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생겼다. 외계에서 날아온 돌은 지구를 확실히 무겁게 만든다. 그것은 종종 과학의 영역이었다. 마음속에 1000개의 방이 있고 그 안에서 1000개의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나는 어떤 계열의 천사인 것만 같습니다. 처음으로 운석을 발견한 아이가 남긴 말이었다. 그가 발견한 검은 돌은 검은 신전의 기둥이 되었다. 운석이 떨어진 자리엔 빛과 유리와 불과 물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의 이글거리는 눈빛과 다만 우주의 조각을 만져보고자 하는 순례자들의 계획 속에서 계획도 없이 푸른 언덕에 모여 유성우를 구경하는 사람들, 얼굴이 깊게 파인 구멍 같다. 나뭇가지에 걸린 셔틀콕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표정만 같다. 너라고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중 아무도 귀엽거나 밉지 않았고, 아나운서의 어깨 너머로 카메라가 풍경을 화소로 만들기 직전 나는 주머니에서 빛나는 하얀 공을 꺼냈다. 아직 세상에 없는 구기 종목의 공인구였다. 최초의 충돌. 최초의 충돌 제목을 우선 좀 살펴보면은 최초의 충돌, 마치 그 우주 탄생의 시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빅뱅이 있죠. 빅뱅. 그 프랑스인,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종교인이었던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처음 제시했죠. 그리고 그 빅뱅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종교적 관점이 스며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것을 반겼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많이 스며 있습니다. 물론 시인의 관점에서
우주가 아닌 다른 어떤 그 사유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많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1년에서 보시면 나는 화면 너머의 테니스 경기를 본다 라고 합니다. 화면은 그러니까 그림자죠. 화면은 그림자고 테니스 경기는 실제죠.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도 실제를 상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화면 너머의 테니스 경기를 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라켓이 공을 치는 순간 무수한 공중이 한꺼번에 태어난다. 마치 그 테니스 라켓이 공을 뻥 치는 어떤 그 순간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무수한 상상의 어떤 그 무수한 상상의 공간들이 태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먼저 우선은 이 연에서 라켓과 관련된 어떤 상상의 공간이 생겨나는 거죠. 고래의 힘줄, 산양의 창자, 얇게 점여진 살점으로 직공은 라켓을 짠다. 종선과 행선 사이에 지나간 종선과 행선이 지나간 사이에 태어나는 눈, 공중에 이름을 붙이는 최초의 노동이었다. 위에서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상상한데 테니스 라켓을 짜는 그 직공의 노동을 상상을 했는데 그 테니스 라켓은 무엇을 닮았냐면 그러니까 직공은 창조자죠. 우주 공간 혹시 그 시공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그물망처럼 생긴 시공간 위에 지구가 올려져 있는 그 모습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공이 짜고 있는 것은 라켓을 말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라켓을 말하고 있지만 우주 창조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직공은 창조자죠. 창조자, 우주 창조자를 말하고 라켓은 우주의 시공간을 말하죠. 시간과 공간은 같이 있습니다. 엮여 있어서 종선과 횡선이 지나간 사이에 태어나는 눈, 그 사이사이 여러 그 우주, 그러니까 우주의 생김새를 말하고 있죠. 공중에 이름을 붙이는 최초의 노동이었다. 그물망 하나하나 우주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말하죠. 그 눈이 하나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최초의 노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를 채로 걸러낼 수 있다고 믿는 프랑스인이 있었다. 이 천사를 채로, 귀신을 채로 걸러내는 그 야광기 전설은 동양의 것인데 지금 여기 이야기는 프랑스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를 채로 걸러낼 수 있다고 믿는 프랑스인이 있었다. 축과 추구 직교 속에서 성령은 좌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동양의 그 전설 그걸로 프랑스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랑스인은 그 라메트르라고, 그러니까 그 빅뱅 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종교적 관점이 전혀 없이 과학적 관점에서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의심하고 종교인들은 그냥 과학이 종교, 그러니까 과학이 창세기를 증명하고 있다. 태초에 빛이 있으리라라는 창세기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서 종교에서는 환영했죠.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이 천사를 채로 걸러낸다는 것은 종교적 관점을 걸러낼 수 있다고 믿는 프랑스인이 있었다. 이 프랑스인은 라메트르인 것 같습니다. 축과 추구 직교 속에서, 그러니까 우주를 굉장히 그물망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우주 속에서 성령은 좌표를 얻었다. 종교계가 과학적으로
되었다고, 창세기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그 근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뭐 이런 그 좌표라는 게 그런 믿음의 근거, 또 과학적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 속에서 의심도 없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죠. 의심도 없이, 의심을 해야 될 종교계에서는 오히려 의심 없이 환영하는 것은 종교계였죠. 우주가 그 한 점에서 폭발하는 모습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는 구절을 증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믿고서 종교계는 환영을 했죠. 의심도 없이 환영을 한 거예요. 채의 촘촘한 눈을 세는 귀신의 눈은 비어있다.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죠. 근데 그 채의 촘촘한 눈을 센다, 이 말은 그 종교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영역이죠. 그것은 눈은 비어있다, 즉 과학적 실체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인은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닌 다른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쓴 것일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행은 그렇게 보입니다. 눈알만 파먹힌 생선은 살아있으면 바다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부둣가에 쌓여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눈알만 파먹힌 생선들이 부둣가에 쌓여있다, 이 말은 눈알이 파먹히면 볼 수 없죠.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를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부둣가에 쌓여있다. 부둣가에 쌓여있으면 안 되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선. 또 생선이라고 했죠. 물고기들이라고 안 하고, 물고기들이 그랬으면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어야 되죠. 바닷물 속에. 근데 생선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먹는 대상이 되어서 부둣가에 쌓여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죽어있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경의 투명한 수정체, 멸종된 거대 수강류의 담석 전체를 상상하면 그것들은 차라리 허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백경은 그 모비딕에 나오는 고래죠. 투명한 수정체. 그리고 그거는 거대한 생명체를 말하고, 멸종된 거대 수강류의 담석, 이것은 화석을 말하죠. 과거에 있었던 화석. 전체를 상상하면 그것들은 차라리 허공이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은 좀 덧없는 것들, 공허한 것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산에는 호랑이 모양의 구멍이 반드시 하나씩 있으며, 한국의 산에는 한국 토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에 호랑이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다 막 제도 지내고 기도하고 빌고 뭐 좀 그런 신앙이 있었죠. 그럼 믿음의 대상이 산마다 하나씩 있으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돌탑 위에 둥근 돌 하나 올려도, 돌탑은 이미 남들이 빌은 소원, 들어달라고 빌어놓은 소원과 믿음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 믿음 하나 또는 소원 하나 더 올린다고 해서 산은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뭐 좀 가볍게 표현하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뭐 달라질 것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수한 왕의 안구가 뽑혀 나가도 지구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때 무슨 말일까요? 왕의 안구가 뽑혀 나가도 어느 시대에나 학문 같으면 어떤 그 시대를 지배하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학설이라는 게 있죠. 네, 그 학설이 다른 한 학설이, 더 강한 학설이 나오면 밀려나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절대적인 어떤 믿음이나 학설들이
뽑혀 나가도 지구가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즉 새로운 학설로 대체되어도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없었음을 말하죠. 그래서 밑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 속에서 믿음도 없이, 믿음 속에서 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이죠. 믿음도 없이 어떤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삶의 질량을 변화시킬 혁명이 필요했다. 저 삶의 질량이라고 말이요. 어떤 삶의 본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본질을 변화시킬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걸 말하죠. 그래, 다시 말해서 믿음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믿음 속에서 믿음도 없이 또 삶의 질량을 변화시킬 혁명이 필요하다. 네,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변화가 필요했다라고 말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없고, 하늘에서 빛나는 돌이 불과 물과 함께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생겼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굉장히 표현도 잘하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너무 그러니까 르메트르가 처음 빅뱅 이론을 말하면 한 점에서 뻥 하고 터져서 우주가 팽창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믿죠. 의심하고. 네, 우선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최초로 어떤 간단한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르메트르의 해명 과정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말하죠. 하늘에서 빛나는 돌이 불과 물과 함께 떨어졌다. 좀 설명을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쯤 되면 허블의 시대쯤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생겼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라고 말해요. 외계에서 날아온 돌은 지구를 확실히 무겁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어떤 과학적 주장을 말하는데, 그렇게 날아온 돌은 지구를 확실히 무겁게 만든다. 지구에서는 그것은 종종 과학의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왜 우주에서 온 어떤 새로운 정보들은, 낯선 정보들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죠. 커다란 부담이 되고 큰 충격이 되겠죠. 부담이라기보다는 충격이 될 텐데 그것은 주로 과학의 영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1000개의 방이 있고 1000개의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안 보이네요. 흘러나옵니다. 나는 어떤 계열의 천사인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종교적 느낌이 강하게 나죠. 마음속에 1000개의 방이 있고 생각이 다양하니까 생각의 근원이 여러 개겠죠. 그 안에서 1000개의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1000개의 생각, 1000개의 주장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계열의 천사인 것만 같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계열, 어떤 것을 주장하는 종교적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죠. 천사인 것만 같습니다. 처음으로 운석을 발견한 아이가 남긴 말이었다. 그가 남긴 말, 처음으로 운석을 발견한 아이가 남긴 말, 신화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남긴 말, 그렇죠? 신화가 돼서 나중에 그가 발견한 검은 돌은 운석이죠. 우주에서 날아온 어떤 새로운 것이 검은 신전의 기둥이 되었다,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신화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다음.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 빛과 유리와 불과 물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빛과 유리와 불과 물, 뭔가 생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생명의 실마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는 생명의 실마리 또는 뭐 우주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의 이글거리는 눈빛과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지죠. 의지가 보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최초로 뭔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의지, 이글거리는 눈빛과 다만 우주의 조각을 만져보고자 하는 순례자들, 뭔가 어떤 정보를 듣고 뭐 하더라 라고는 말을 들었으면 그것을 검증하려는 자처럼 보여요. 순례자들은 그것을 검증하고 또 뭐 믿지도 않고 약간 의심하면서 검증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순례자들이 계획 속에서 계획도 없이, 맞아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주의 사태는 그냥 우연이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우연입니다. 푸른 언덕에 모여 요성우를 구경하는 사람들, 얼굴이 깊게 파인 구멍 같다. 나뭇가지에 걸린 셔틀콕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표정만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성우는 하늘에서 주로 가을에 그런 현상들이 좀 많죠. 여름 바로 지나서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그때 요성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막 소낙비 내리듯이 내린다는 게 아니고요. 한 줄기 한 줄기 비처럼 이렇게 막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 별이, 그러니까 별똥별이죠. 별똥별. 그것을 요성우라고 합니다. 그 요성우를 구경하는 사람들, 얼굴이 깊게 파인 구멍 같다라고 말해요. 요성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뭘까요? 푸른 언덕에 모여 요성우를 구경하는 사람들, 밤이겠죠. 요성우를 구경하려면 밤이 되어야 되니까. 요성우를 구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주 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죠.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뭐 진리, 뭐 신앙, 뭐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깊게 파인 구멍 같다. 밤 어둠 속에서 구멍은 빛이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의 결핍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이 어떤 부분에서 어둠이 제거되면 그것이 빛이죠. 그래서 빛은 어둠의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허전하죠. 얼굴이 그렇게 비친다는 거죠. 나뭇가지에 걸린 셔틀콕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표정만 같다. 어떤 심리죠? 아이는 나뭇가지에 뭐 어떤 셔틀콕이 딱 배드민턴 셔틀콕이겠죠. 셔틀콕이 딱 걸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난감하겠죠. 왜요? 키가 작아서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 어린아이의 그 난감한 심리와 같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주의 진리,
즉 우주의 진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그 별을 딸 수도 없고 또 그 별들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어서 그래서 셔틀콕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표정처럼 난감한 표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라고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아무도 귀엽거나 밉지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아나운서 어깨 너머로 카메라가 풍경을 화소로 만들기 직전. 네, 아나운서 시작할 때는 테니스 경기를 보고 있었죠. 쾅쾅 때리는. 그런데 좀 냉정한 테니스 경기는 어떤 거죠? 굉장히 파괴적인 때리는 거죠. 굉장히 때리고 어떤 그 에너지가 넘치죠. 그런데 뉴스는 어때요? 굉장히 침착해지죠. 침착하고 차갑죠. 아나운서 어깨 너머로 카메라가 풍경을 화소로 만들기 직전. 카메라가 풍경은 자연 있는 그대로고 화소는 인공물이죠. 어떤 과학에 의한 인공물로 만들기 직전, 즉 자연을 말하죠. 자연 상태일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아직 인공물이 되지 않고 자연 상태일 때 나는 주머니 속에서 빛나는 하얀 공을 꺼냈다. 시작할 때는 어떤 한 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이에요, 공. 다시 점으로 환원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점으로 환원하고 있어요. 주머니 속에서 빛나는 하얀 공을 꺼냈다. 다시 점이 되고 있네요. 하얀 공, 그럼 어떤 걸까요? 하얀 공. 백지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은 우주의 사실, 어떤 그 미지의 영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도 아니에요. 그냥 미지의 영역인 거죠. 아직 세상에 없는 구기 종목의 공인구였다. 구기 종목 이거는 어떤 학문 분야, 미래의 어떤 학문 분야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또는 그러니까 하얀 공이 주머니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던 어떤 소망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새로운 소망, 그런 소망을 꺼내었다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최초의 충돌이라는 김민식 시인의 시를 시 감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